이거 모르면 계속 인플루언서 순위 가지고 삽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꿀팁이 있거든요. 마이너스 플러스기 때문에 차이가 2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A는 500이 늘어나고요, B는 500이 줄어들겠죠. 자, 평균적으로 최상위권은 33%의 평균이 나옵니다. 최상위권들이 왜 최상인지, 상위권분들이 왜 상위권에 있는지 눈에 보시면 보일 겁니다. 키워드 챌린지를 계속 발행하지 않고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는 얘기야. 앞서 영상, 2편의 영상에 걸쳐서 계속해서 공지를 했었죠. 네이버 인플루언서 순위 떡상 5단계 테크트리. 이번 시간에 이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2개의 영상을 잘 보신 분들이라면 내가 인플루언서 순위를 왜 올려야 되는지, 올리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플루언서 순위는 그러면 어떠한 방법들로 해서 올려야 가장 효과가 좋은가를 아낌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사족을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든 구글이든 어디서든 네이버 인플루언서 순위를 올리는 로직에 대해서 저만큼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즉, 이것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어줍잖은 유료 강의 보실 필요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 다 완전히 유료 강의급을 넘어선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거 꼭 명심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이버 인플루언서 순위 향상은요,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그리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처음부터 큰 키워드만 계속 노리거나 뭐 방향 없이 이렇게 시도를 하다 보면 대부분 뭘 한다? 그냥 좌절합니다. 그냥 야, 나 시간도 생겼겠다, 시간을 확보를 했겠다, 1일 10호 하면 나도 인플루언서 순위 오르겠지. 오를까요? 안 올라요. 효율성을 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단계별로 접근을 해야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제대로 실행을 하시면 내가 지금 현재 몇 위에 있든 적어도 50위 이내에는 들어갈 수 있는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문서 생성 능력에 따라서 최상위권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50위 이내는 거의 확실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10위권 이내에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렵습니다. 10위권 이내에는 들어가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요건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10위권 이내에는 인플루언서 순위 떡상 테크트리가 안 통합니다. 10위권 이내에는 여기는 안 통하고요, 여기는 네이버가 수기로 정한다 라고 저의 뇌피셜이에요. 오랜 경험에 의한 뇌피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5단계 테크트리에 따르면 50위 이내 10위권 이하, 예를 들면 49위에서 11위 사이, 여러분들 지금 현재 몇 위에 있든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2년 넘게 수많은 수강생분들 그리고 굴톡 플래너를 쓰시는 그런 회원분들을 통해서 뭘 했다? 검증을 했거든요. 검증이 다 된 겁니다. 된 방법들이고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전에 새병원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플루언서 순위 떡상 5단계 테크트리 1번, 누구나 다 예상했을 것처럼 1번은 키워드 챌린지입니다. 키워드 챌린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를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대부분 키워드 챌린지를 나도 도전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큰 키워드부터 잡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키워드란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를 말해요. 인기가 많은 키워드다. 블로거들도 많이 찾고 검색자들도 많이 찾는 키워드, 그걸 큰 키워드라고 하죠. 대부분 여기부터 들어가려고 해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된다? 대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10중8구야. 10중8구는 실패한다. 뭐에 실패하냐? 내가 열심히 포스팅을 해도 132 금운동에 못 들어가. 키워드 챌린지를 열심히 등록해도 132에 못 들어가.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1일 10호를 해도 아무런 효율이 없다가, 즉 인플루언서 홈으로 검색자들이 클릭을 해서 유입이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야. 이게 들어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무조건 132 내에 안 들어가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큰 키워드부터 시작하는 전략은 100이면 100 실패한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반대로 들어가면 돼요. 어떻게? 작은 키워드부터 들어가세요. 작은 키워드 챌린지부터 찾아간다.
작은 키워드 챌린지, 즉 검색량이 낮죠, 대체적으로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는 인기 좋은 큰 키워드보다 검색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지, 인기가 없는 작은 키워드라고 해서 절대적인 검색량이 무조건 낮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작은 키워드로 출발을 하면 대체적으로 뭘 한다? 성공한다. 어떤 성공? 키워드 챌린지 1, 3위 내에 자꾸 들어가더라. 들어가면 검색량이 작기 때문에 실제로 클릭을 해서 들어오는 검색자들도 작겠지만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더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설명드리면 쉽죠. 블로그 지수, 내가 이제 막 시작한 블로그야, 준최 2야 라고 할 때 블로그를 조금 개념을 파악하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시작해요? 저도 유튜브에서 굉장히 그걸 많이 강조했고, 이때 내가 써야 되는 키워드 뭐예요? 로얄 키워드, 블루오션 키워드, 이런 것들을 써야 빨리 블로그 지수를 올릴 수 있다라고 저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죠. 남들이 다 들어가는 큰 키워드만 주구장창 써서는 결국 상위 노출을 시키는 키워드가 없게 돼요. 하지만 남들이 관심을 잘 두지 않는, 블로거들이 관심이 잘 두지 않는 숨어있는 키워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네들도 검색 수요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문서가 없는 거야, 포스팅이. 그런 애들을 자꾸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비록 검색량은 작지만 내 인플루언서 홈으로 자꾸 유입이 일어나고, 그러면 뭐가 된다? 순위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한다. 큰 개념은 큰 키워드, 작은 키워드, 이걸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에 연계해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포스팅을 하고 키워드 챌린지를 등록을 했을 때 그게 금은동, 즉 1, 3위에 진입을 할 수 있는 키워드만 써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블로그 탭이나 아니면 스마트 블록에서는 내가 포스팅을 하면 저기에 1, 3위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블로그 탭 내가 첫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여러분 누구나 가늠해 보시잖아요. 가늠을 해봐서 그걸 막 따져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내가 열심히 글을 썼는데 2페이지, 3페이지 스마트 블록엔 보이지도 않아. 눌렀는데 한참 밑에 나와. 뭐 블로그로 유입도 안 되고 아무런 효과가 없겠죠. 그죠? 그걸 알기 때문에 상위 노출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미리 가늠을 하잖아. 근데 키워드 챌린지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키워드 챌린지도 금, 은, 동에, 즉 1, 2, 3위에 내가 진입을 할 수 있는 키워드만 골라서 쓰는 거야. 그게 돼요? 네,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직접 눈으로 좀 보여드리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화면은 불톡 플래너의 키워드 챌린지 플래너라는 기능입니다. 당연히 인플루언서 분들만 쓸 수 있고요. 지금 제 계정으로 로그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IT 테크이기 때문에 IT 테크의 모든 키워드 챌린지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됩니다. 되고 제일 먼저 뜬 키워드를 보면 원랩이라고 뜨죠. 11명이 참여를 했고 검색량은 이렇더라, 1500이더라. 그런데 발행일을 보세요. 발행일이 191일 전이에요. 이 발행일이 뭐냐면 원랩이에서 지금 금은동을 차지하고 있는 3개의 포스팅이 쓰여진 날짜가 있을 겁니다. 그 날짜의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평균이 190일 전이면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이 컨텐츠의 최신화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때요? 검색량은 1520으로 꾸준히 있죠. 얘만 그런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여기 at home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참고로 이거 CCTV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12명 참여했고 1170의 검색량이 있는데 발행일을 보세요. 발행일 평균이 1024일이야. 3년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키워드에서 세병원이 838일 전에 쓴 글로 아직도 2위를 차지하고 있더라. 참고로 파란색은 현재 내가 위치한 자리를 말하고요. 녹색으로 표기된 거는 이 키워드를, 자 여기 기타 앰프라고 써있죠. 이걸 내가 지금 포스팅하고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1위에 노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빨간색으로 뜨는 게 있죠. 빨간색은 지금 쓰면 1, 3위에 아니 1, 2위에 노출이 안 돼. 너는 현재 재본기라는 글을, 키워드를 등록을 하면 현재 예상 순위는 3위야. 그렇게 해서 로직에 따라서 진짜로 글을 쓰잖아요. 글을 쓰고 등록을 해보면 대부분 맞아요. 이렇게 예상 순위를 1위로 바꿔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봤던 빨간색은 다 빠졌죠. 빠졌고 필터를 참여자가 많은 순 그리고 검색량이 높은 순으로 해서 볼게요. 방금 전에 살펴봤던 키워드들은 조금
예전에 나온 플랫폼이거나 예전에 나왔던 제품들 좀 현행화가 안 됐던 그런 최신성이 좀 없는 그런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무선 청소기, 고속 충전기, 게이밍 헤드셋, PD 충전기 이런 애들은 사시사철 때와 상관없이 언제든 리뷰권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리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제품을 받거나 고려를 받고 하기도 하는 키워드들이죠. 대부분 다 그래요. 이런 애들의 예상 순위가 쭉 나오죠. 이 키워드들을 세병원이 쓰면 지금 다 1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유료 플랫폼 아니냐, 무료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걸 좀 알려드리면, 방금 앞서 살펴봤던 키워드들 중에 고속 충전기를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그럼 보면 로그인이 지금 안 되어 있죠. 객관적인 1, 2, 3위가 나온다는 뜻이겠죠. 앞서 영상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때 기준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인플루언서의 키워드 챌린지는 상대평가죠. 이 세 개의 인플루언서보다 내 문서가 월등히 좋거나 아니면 내가 순위가 높거나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1, 2, 3위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겠죠. 상대평가라 그랬죠. 이 세 명이 이렇게 지금 있는데 셋의 순위가 만약에 22, 92, 65위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있을 때 내 순위가 만약에 200위야. 이거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요. 웬만하면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잡고 있는 분들이 셋 다 두 자릿수죠. 근데 나는 그냥 한 자리도 아니고 100위를 넘어섰어. 200위야. 혹은 300위야. 그럼 더 못 들어가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두 번째 기준인데 고속 충전기로 검색해 봤을 때 보면 1위가 6일 전, 2위도 6일 전, 3위도 6일 전이네? 이 뭐야? 같은 제품이 두 개네요. 예. 업체에서 리뷰를 뿌렸나 봐요. 아무튼 그렇고 평균 6일이에요. 발행일이. 첫 번째는 순위고 두 번째는 그럼 뭐다? 발행일이다. 발행일이 오래됐을수록 내가 들어갈 확률이 높다. 오래됐을수록. 그 올해가 그럼 어느 정도예요, 세병원님? 안전빵으로요. 한 달을 봅니다. 앞서 살펴본 거 있죠? 키워드. 같이 볼까요? 앞서 살펴봤던 키워드예요. at home이라고 이게 CCTV 플랫폼인가 그래요. 제 기억엔. 제가 볼게요. 22년 9월 29일 날 썼습니다. 22년 9월이면 언제야? 2년이 넘었어요. 네. 근데 아직도 2위라고. 근데 이거 검색량이 1000이 넘는 키워드예요. 이런 키워드는요. 지금 1위도 보면 국국이님이 22년 11월 6일이죠. 그리고 3위도 21년 글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지금 국국이님 그리고 케빈님 두 분의 정확한 순위를 제가 정확한 건 모르고 대략적으로만 알거든요. 근데 이 두 분 다 중하위권은 아니에요. 어쨌든 상위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최상위권에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200이네 똑같이 200인데 나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아까 이렇게 기준 잡았을 때는 너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럼 지금 어때?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지금 인플루언서 순위가 테크가 지금 몇 명이야? 700명이 안 되거든요. 600 몇 명이거든요. 근데 내가 600이라고 해볼게. 해볼게요. 네, 내가 이제 막 들어왔어.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키워드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 무조건 어디에? 1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문서를 진짜 웬만큼 진짜 GPT로 날려 써도 들어가요. 얘는 들어간다고. 왜? 문서의 그 키워드의 최신화가 지금 안 됐잖아요. 지금 2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지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상 키워드 챌린지의 순위를 결정짓는 거의 전부라고 보셔도 돼요.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불톡을 쓰시는 분들이 키워드 챌린지가 그 기능이 진짜 미쳤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키워드 하나하나씩 찾아서 내가 이걸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판가름을 하고 오케이 이건 써야겠다. 이건 좀 어렵겠네. 판가름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단 말이죠. 시간이. 진짜로 오래 걸려요. 물론 그건 있습니다. 키워드 챌린지를 하기 위한 글이라고 할지라도 문서의 퀄리티를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진짜 인플루언서 초창기부터 한 2년, 3년까지는 제목에 키워드 챌린지를 넣고 본문에 그걸 진짜 거의 설명도 없이 너무 불성실하게 문서를 막 작성하더라도 인플루언서 순위와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최신성만 가지고 그 키워드 챌린지의 순위를 판가름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문서의 퀄리티, 그 키워드 챌린지 항목이 본문에 잘 풀어져 있는가 요것도 잘 보고요. 그리고 요건 좀 얘기가 길어져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세병원이 어떤 키체를 했어. 문서가 정말 좋네. 정말 좋은데
최신성이나 순위를 생각해도 1-3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4위에 막 떨궈버려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꽤 많거든요. 그거 뭐 때문인지 아세요? 박스권 때문입니다. 블로그 박스권 때문에. 박스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최신성 그리고 인플루언서 순위, 이 핵심 로직과 뭐 박스권, 문서의 품질 이런 것들을 비율로 따져보자면 7대 3 정도가 된다. 당연히 7이 인플루언서 순위와 그 키첼의 최신성이 7이다. 그러니까 아직 해볼만 하다는 얘기예요. 부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키워드 챌린지는 그냥 한두 개를 포스팅 하나에 한두 개를 넣는 것보다 여러 개를 넣을 때 좀 유리하거든요, 확실히. 근데 뭐 그것도 적당히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런 기능을 넣기도 했어요. 내가 사진 편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할 거네? 그러면 이거 하나만 쓰지 마라. 워터마크, 화이트 밸런스, 포토스케이프, 사진 편집 프로그램, 무료 사진 편집 프로그램, 이렇게 사진 편집이라는 키워드에서는 조합을 해서 다른 키첼이랑 같이 거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더라. 그리고 이 키워드들 중에서 내가 1-3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게 무려 6개나 된다. 이런 거를 실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 챌린지 플래너는 모두가 똑같은 화면이 보이는 게 아니죠. 내 인플루언서 홈에 개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화. 제가 보는 이 화면과 여러분이 보는 인플루언서 키워드 챌린지 플래너의 화면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 다르게 나옵니다. 같은 육아 인플루언서라고 해도 순위나 여러 가지 기준들에 의해서 나한테 맞는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1-3위에 못 들어갈, 처음부터 들어갈 수가 아예 없는 그런 키워드는 결국은 뭐다? 죽은 문서와 같다. 죽은 문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포스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애초에 죽은 애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 수 있는 애들만 골라서 쓰는 게 키워드 챌린지 핵심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소위 열심히 하루 10호 한다고 삽질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너무 많아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진짜 방법을 알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키워드 2대 금은동에 들어갈 수 있는 키체를 적극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순위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100% 보입니다. 무조건 보여요. 이 방식대로만 하면 한두 명 검증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보이고, 그래서 내가 순위가 어느 정도 잡히면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인플들의 순위를 내 순위랑 대입을 해서 요 사람 요 정도 순위인 것 같은데 자꾸 나한테 저기 보이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쟤를 이기기 시작하네. 그 사람보다 순위가 높아진 거야. 높아진 거예요. 그럼 그때 뭘 한다? 이쪽으로 서서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얘가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성공으로. 그때가 뭐다? 떡상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정리가 됐죠? 두 번째는 토픽입니다. 토픽이 어느 순간부터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언제부터냐라고 묻는다면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토픽이 중요해진 게. 토픽이 뭔지는 다들 아시죠? 인플루언서라면 다들 알 거고요. 토픽에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시간 투자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투자를 여러 가지로 해보고 되게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의 순위 변화나 토픽 발행이나 이런 상관관계들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인플루언서 순위를 올리려면 토픽은 발행을 한다 안 한다?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키워드 챌린지만으로 부족한 단계가 올 거예요. 이것만으로는 좀 뭔가 버거운데? 라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바로 토픽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토픽을 막 들어가라, 키첼 들어가면서 토픽도 계속 같이 들어가라 라고 하면 지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키첼 위주로 가되 순위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뭔가 정책인 것 같아. 그때 비장의 무기로 토픽을 꺼내듭니다. 토픽을 꺼내들면 자 봐봐요. 생각해봐. 그 전에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블루오션 키워드를 막 이렇게 써가지고 컨텐츠가 쌓였으면 내가 정체되어 있네 라는 순간에 토픽을 터트리는 거야. 터트리는 게 무슨 말이냐면, 토픽은 한 개의 포스팅은요 3개의 토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의 포스팅은요 3개의 토픽에만 걸 수가 있어요. 즉 내가 이 포스팅을 이용해서 3개의 토픽을 발행을 했는데 4번째 토픽을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돼요. 예전에는 1년 전에는 1포스팅이 3개 토픽이 아니라 이게 10토픽이었어요. 한 개 포스팅만 하면 이 하나의 포스팅으로 내가 엮을 수 있는 토픽이 무려 10개나 됐었다고. 그래서 토픽을 막 진짜 마구잡이로 엄청나게 찍어냈었어요. 하루에 막 20개씩 찍어내기도 하고요, 토픽을. 근데 이게 1포스팅이 3개 토픽으로 바뀌면서부터 언제야? 작년 중반부터만 바뀌었어요. 토픽을 좀 더 강화한 거죠. 문서 퀄리티를 끌어올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토픽을 엄청나게 하시는 분들이 포스팅이
고갈돼 버리는 거야. 더 이상 걸 수 있는 포스팅이 없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챌린지를 쌓고 순위가 정체되는 순간 그 다음에 토픽을 터뜨린다. 권장하는 거는요, 너무 많지는 않아도 돼요. 1일 2에서 5토픽? 요 정도면 어떨까? 요 정도면은 실제로 순위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같이 보여요. 심지어 토픽이 순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 키워드 챌린지를 아예 안 하네? 계속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하던 사람이 한 2, 3일 쉬었네? 그 쉴 때 토픽을 이렇게 여기다가 메꿔주면 순위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올라가는 거지. 키체를 안 했는데도. 근데 이거는 완전히 하위권에서는 안 통한다 그랬어요. 상위권일 때. 상위권보다 어느 정도 내가 중위권 이상으로 올라와서 정체가 됐을 때 활용하시면 좋다고 했어요. 근데 1일 5토픽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별거 아니야. 막상 해보면 별로 안 어려워요. 그 토픽 안에서 AI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제가 이 더보기란에 저희 카페스테 분이 아주 좋은 꿀팁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토픽을 쉽게 발행하는. 저도 그걸로 해서 쓰는데,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다가 현재는 1일 2토픽 하고 있거든요. 근데 키체 별로 안 해도 순위가 막 방어가 되고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1일 2토픽 하는데 몇 분 걸리지? 5분이 안 걸려요. 그 정도 시간은 투자를 해야겠죠. 3번 스마트 블록입니다. 인플루언서 순위 떡상 5단계 테크트리 중에 세 번째는 스마트 블록이에요. 이거는 요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 홈이 있죠. 홈에는요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통계가 두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인플홈의 채널 통계고요. 두 번째는 키첼 통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키첼 통계부터 설명드릴게요. 말 그대로 내가 키워드 챌린지로 걸었던 애들이 132에 노출이 돼서 이 키워드 챌린지 블록에서 클릭돼서 들어온 애들인 거예요. 걔네들은 키첼 통계로 잡히고요. 얘는 인플홈에서 브랜드 커넥트로 이동해서 맨 밑으로 내려야만 나와요.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지금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리고 채널 통계는 뭐냐면, 인플홈에 연동한 채널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인플홈에는 블로그를 대부분 연동을 하죠. 근데 포스트도 있고요. 포스트 없어진다고 나도 옮기라고 저기 왔던데, 아무튼 마음이 아프네요. 그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고요. 블로그 포스트, 그리고 여기에 뭐 인스타도 있고요. 그리고 토픽도 있죠. 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모여서 인플홈인 거예요. 그거의 통합 통계, 그게 채널 통계다. 이거는 인플루언서 홈 그 첫 화면 우측 상단에 보이는 아이콘, 통계 아이콘 누르면 바로 나오는 게 이거예요. 얘네들은요, 얘네들의 전부를 통계로 잡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 스마트 블록으로 유입이 되는 키워드들도 여기 잡힌단 말이에요. 실제로 잡히거든요.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면 나와요. 내가 스마트 블록에 뭐가 노출되어 있네, 키워드가. 그게 유입이 돼서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결국 스마트 블록은 인플이거나 인플이 아니어도 상위 노출이 가능하지만, 인플들이 스마트 블록에서 키워드로 상위 노출을 시키잖아요. 그럼 결국 걔가 뭐에 영향을 미친다? 인플홈 데이터 통계에 영향을 미친다.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인플들이라면 스마트 블록으로 유입된다는 건 인플루언서 순위를 유지시키거나 상승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데, 마지막에 설명드릴 5번 항목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모르면 계속 인플루언서 순위 가지고 삽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꿀팁이 있거든요. 그거 마지막에 설명드릴 거니까 끝까지 꼭 놓치지 마시고요. 그걸 설명드리기에 앞서 섹션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섹션 굉장히 중요하죠. 섹션을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검색자 기준에서 볼게요. A 키워드를 검색했네. 자, 이게 검색한 화면입니다. 여기서 어떤 키워드는 메뉴에 파워링크가 뜨고요. 두 번째 섹션에 지식인이 뜹니다. 세 번째 섹션에 스마트 블록이 뜨네. 그리고 네 번째 섹션에 키워드 챌린지. 자, 그런데 이 A 키워드의 검색량은 1만입니다. 1만이면 꽤 높죠. 두 번째 사례 B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섹션에 키워드 챌린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에 스마트 블록이 있고요. 세 번째도 스마트 블록이야. 네 번째가 웹문서네. 그런데 이 B 키워드의 검색량은 3,000입니다. 이런 두 가지 사례가 있다고 봅시다. 이럴 때, 야, 너 두 개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어. 하나만 1위 할 수 있어. 너 뭐 1위 할래?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주저없이 저는 B를 선택할 겁니다. 검색량이 1만이고 3천인데도 B를 선택하실 거예요? 네, 무조건 B를 선택할 겁니다. 좀 센스 있는 분들은, 경험 있는 분들은 아시겠죠? 제가 지금 뭐 설명하고 있죠? 섹션 설명하고 있죠. 이게 바로 섹션입니다. 모든 키워드는 검색했을 때 각각의 검색 유형별로 블록이 나눠져 있죠. 파워링크, 지식인, 여러 가지 블록들이 혼재된 그런 결과를 보여주죠. 자, 그 중에 우리 블로그가
위치하는 곳이 어디예요? 스마트 블록이 있고 키워드 챌린지가 있죠. 자, 그런데 스마트 블록이 3위죠. 여기는 세 번째 들어가 있죠. 물론 여길 잡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키워드 챌린지를 얘기하고 있죠. 키워드 챌린지가 맨 마지막에 있네. 검색량이 아무리 1만이어도 1만의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점점 더 처음엔 이렇게 두껍겠지. 일로 막 클릭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다가 키워드 챌린지까지 오는 사람은 1000명 중에 10%도 안 되는 뭐 990명밖에 안 되겠네.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섹션입니다. 자, 그런데 B키워드는 3002지만 키워드 챌린지가 메뉴에 있네. 섹션이. 그랬을 때 내가 여기서 1위를 먹었네. 그러면 3000명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건 뭐예요? 내 포스팅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중에 절반 이상은 일로 클릭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500은 내 포스팅을 클릭하겠죠. 이게 바로 섹션입니다. 키워드 챌린지에서도 섹션은 이만큼이나 중요하다. 즉, 아무리 검색량이 많고 포스팅 발행량이 적어도 섹션이 엉망이면 그런 키워드는 효율이 안 나온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순위 떡상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앞전에 무슨 얘기했죠? 인플루언서 홈의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 블록으로 클릭해서 유입되면 그것도 인플루언서 홈의 통계로 잡힌다 라고 얘기했죠. 키워드 챌린지 마찬가지입니다. 키워드 챌린지에 유입이 많아야 돼요. 어디에? 내 인플루언서 홈에. 그러려면 키워드의 검색량보다 더 중요한 것보다 섹션이다. 가급적 위에 위치한 키워드 챌린지가 위에 위치한 그런 키워드를 내가 상위 노출을 자꾸 먹어야 뭐가 일어난다? 인플루언서 홈에 유입이 일어난다. 유입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난다? 순위 떡상이 일어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앞에서 이해하셨던 내용들도 결국은 이걸 이해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개념이고요. 잘 들어보세요. 롱테일 키워드 챌린지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최근 몇 년 전부터 유행하는 말이 있죠. 자면서도 돈이 벌리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요. 누구나 바라는 드림이죠. 누구나 바라는 꿈이죠. 자면서도 돈이 벌리게 하고 싶어. 자, 이거를 블로그에 대입해 봅시다. 제가 잘하는 거 비교 요법으로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A는 1일 10%를 해요. B는요 1일 2%를 합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을 했다면 1일 10%한 이 A 블로거가 이 A 인플이 B보다 앞서게 될 건 자명하죠.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났습니다. 시간이 쭉 지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A의 순위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체됐습니다. 정체되다가 생각해봐요. 1일 10%를 하니까 결국 뭐가 와? 불태기가 오든지 몸이 힘들든지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다가 1일 10%가 점점 줄었습니다. 줄으면 A의 순위는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종국에는 순위가 떨어지네. 그냥 확 포기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진행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B는요, 순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근데 1일 2% 하니까 별로 지치지가 않네? 계속했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런 변곡점이 오게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 두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있죠. 롱테일 키워드를 썼느냐 안 썼느냐의 차이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플루언서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다포를 계속 끝도 없이 해야 된다. 끝도 없는 무한 굴레에 빠져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다포가 물론 중요합니다. 인플루언서 순위 떡상에도 중요하고요, 유지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포를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롱테일을 안 쓰면 다포를 아무리 해도 순위 떡상도 제대로 안 될 뿐더러 순위가 올라갔다 손 치더라도 내가 포스팅을 멈추는 순간에 바로 떨어진다. 근데 롱테일 키워드를 계속 깔아놓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지금 현재 제가 1일 2%한 지 꽤 됐거든요. 순위 그냥 계속 유지됩니다. 계속 유지되고 그렇습니다. 롱테일 키워드를 잘 쓰면 돼요. 그러면 롱테일 키워드가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 맞는 걸 저는 롱테일 키워드 챌린지라고 불러요. 제가 이름 붙여서 쓰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는 어떤 키워드가 발행일이 오래됐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보여드렸죠. 평균 발행일이 오래된 키워드가 롱테일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런 키워드이면서 최소한 검색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최소한 검색량이. 아무리 발행일이 오래됐다 손 치더라도 그 키워드의 절대적인 검색량 자체가 뭐 100건이 안 되네? 그러면 실질적인 뭐를 기대할 수 없죠? 유입을 기대할 수 없다.
높기 때문에 검색량도 최소한 이상으로 잡아 놓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섹션. 앞에 4번에서 말씀드렸죠. 섹션이 왜 중요한지는 여러 설명이 필요가 없겠죠. 섹션이 어디에?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이거를 롱테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생각해 볼게요. 인플루언서 순위는 뭐다? 상대평가다. 상대평가. 내가 A예요. A인데 내가 B, C, D, E 이 4명을 잡아야 돼. 순위로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냥 키워드 챌린지만 주구장창 열심히 하고 토픽만 열심히 할 것이냐. 물론 그것도 틀린 방법은 아니죠. 맞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결정타를 딱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B, C, D, E가 가지고 있는 뭘 뺏어온다? 롱테일 키워드를 뺏어온다. 자, 다시 B가 롱테일 키워드를 10개를 갖고 있네. 앞서 설명드렸죠. 롱테일 키워드가 결국은 뭐야? 발행일이 오래돼서 내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인데 실제 유입이 될 수 있는 기준도 잡혀있죠, 지금. 그래서 네임풀홈의 통계를 높일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너무 좋은 키워드다 라는 거죠. 좋은 키워드인데 오래돼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네. 내가 거기 바로 들어갈 수 있네 라는 거. 그거를 B는 10개를 갖고 있네. C는 5개를 갖고 있고 여기는 20개를 갖고 있고 여기는 40개를 갖고 있네. 그러면 내가 A인데 B의 롱테일 키워드 10개를 뺏어왔네. 근데 이게 뺏어오는 건 아니고요. 발행일이 오래된 키워드라고 그랬잖아요. 오래됐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최신화를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뺏어온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린 거고, 이 키워드를 10개 써서 B가 1위를 잡고 있던 거를 다 A가 1위로 바꿔버렸네. 그러면 B로 유입되던 이 10개 때문에 B로 유입되던 유입량이 하루에 만약에 500이라고 쳐봐요. 이 500이 어디로 가? A한테 유입이 될 거 아니야. 그쵸? A는 500이 늘어나고요. B는 500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500의 차이가 아닌 거야, 이거는. 1000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1000. 들어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거 같죠? 그쵸? 굉장히 중요한 게 맞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유입량을 그걸 단순히 낮추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낮추면서 내 거를 높인다는 얘기예요. 내 거를 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기 때문에 차이가 2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테일 키워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불톡의 인플루언서 리스트에 보면 여기 롱테일 키첼 비율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제 거를 좀 찾아볼까요? 다른 분 걸로 보긴 좀 그렇고, 이렇게 찾아보면 세병원의 롱테일 키첼 비율 24.77%라고 나오죠. 이게 높은 거야 낮은 거야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제가 통계를 다 내봤고요. 각 카테고리별로 20개 카테고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최상위권, 상위권, 중하위권으로 나눴어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최상위권은 진짜 최상위권들. 각 카테고리마다 숫자는 조금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1위에서 한 30위 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30위부터 조금 아래까지는 이제 상위권으로 묶어서 본 거고, 그보다 더 아래권은 이제 중하위권으로 본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비율이 뭐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롱테일 키첼 보유량이에요. 보유량. 자, 여행 인플루언서 분들의 최상위권은 32.5%의 롱테일을 가지고 있더라. 내가 건 키첼이 10개면 그 중에 3개 이상은 롱테일 키첼이란 얘기예요. 키워드 챌린지를 계속 발행하지 않고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는 얘기야. 포스팅이 오래된 거인데도 섹션이 좋고 섹션이 상단에 있고 그리고 검색량도 어느 정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내 인플홈으로. 카테고리마다 최상위권 분들은 30 초반에서 게임 같은 경우는 35%가 넘어가죠. 여기 공연 전시 예술에서 30.2%로 조금 낮아졌다가 어학교육에서 다시 33%. 자, 평균적으로 최상위권은 33%의 평균이 나옵니다. 최상위권은. 자, 그런데 기가 막히게 순위가 내려갈수록 롱테일 키첼 비율도 똑같이 18.2%, 중하위권 같은 경우는 2.8%로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내가 키첼을 위한 포스팅을 1을 10호까지는 아니어도 막 3포, 5포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중위권에만 머물고 있고 최상위권으로 못 가네. 왜 나는 못 가냐? 롱테일 키첼을 못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다시 되짚어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지금 뱅뱅 돌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방금 보신 엑셀을 그래프로 바꿔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행부터 쭉 모든 카테고리가 다 있고요. 마지막에 종합 데이터까지 보이죠. 파란색이 최상위권, 오렌지색이 상위권, 그리고 녹색이 중하위권입니다. 그나마 보면 여행 같은 경우는 녹색인 이 중하위권 있죠. 중하위권도
롱테일 키첼 비율이 쪽 높은 편입니다. 여기 한 7, 8% 정도에 들어있죠. 모든 카테고리 통틀어서 이렇게 쭉 보면 여행이 롱테일 키첼 비율이 가장 높다. 그 외에는 리빙도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최상위권에서 보면 게임, 생활건강이 제일 높네. 생건의 최상위권에 계신 분들의 롱테일 키첼 비율이 가장 높다. 35%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보니까 확실히 좀 보이시죠? 왜 최상위권들이 왜 최상인지, 상위권 분들이 왜 상위권에 있는지 눈에 좀 보일 겁니다. 그냥 주구장창 키첼을 많이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긴 있지만 키워드 챌린지도 어떤 키워드 챌린지를 내가 먼저 들어가느냐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양이 적어도 질적으로 좋으면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톡을 쓰시는 분들을 위한 불톡 플래너를 활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을 전하면서 영상을 좀 마무리하자면, 여기 롱테일 키첼 비율이 다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내 카테고리를 찍어요. 이렇게 찍고 세병원 있어, 세병원. 이렇게 IT 테크로 바꾸고요. 세수하면 이병헌 여기 나오죠. 이렇게 쭉 보면 롱테일 키첼이 24.77%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 끝으로 가면 여기 분석 버튼이 있어요. 누릅니다. 눌러요. 누르면 인플루언서 채널 분석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서 이거 기능이 좀 숨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여기 상위 노출 키워드를 누릅니다. 누른 다음에 오른쪽 필터로 가요. 필터로 가서 아래쪽에 보시면 롱테일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걸 5로 바꿔요. 그리고 나서 보면 키워드가 나옵니다. 윈도우 사용자 이름 변경부터 아이패드 각인, 그린카 이용 방법. 자, 발행일을 보세요. 발행일을 쭉 보시면 70 며칠 전부터 대부분 오래된 키워드들이죠. 그나마 이 키워드가 조금 한 달 내긴 한데, 이 키워드 대비해서는 좀 오래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병원을 IT테크에서 세병원을 순위를 꺾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세병원이 잡고 있는 소위 말해서 꿀 빨고 있는 키워드들, 롱테일 키워드들, 꿀 빨고 있는 키워드들이 저런 것들이구나. 쟤네들을 뺏어오면 세병원은 마이너스, 여러분은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대평가고 경쟁 키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이유겠죠. 그래서 모든 인플루언서들의 롱테일 키첼을, 실제 롱테일 키첼의 그 항목명들을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앞서 실행만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실행만 하셔서 여러분도 인플루언서 순위 떡상 시키시고, 그리고 앞서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혜택들, 영향력들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키워드 보다 보면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애톰 키워드도 여기에 있죠. 그리고 엑셀 줄바꾸기, 이 키워드가 52일 전인데 아직 3위에 있죠. 그럼 시크릿 창을 열고 붙여넣어봐. 자, 엑셀 줄바꾸기 어떻죠? 섹션, 첫 번째 섹션이 여기 지식 스니펫이 섹션으로 들어가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가 바로 인플루언서 컨텐츠가 나오죠. 키워드 챌린지. 이러니까 이쪽에 유입 비중이 높은 거예요. 높은데 이 키워드는 이렇게 검색량까지 엄청나게 많은 키워드다 라는 거죠. 그럼 어때요? 실제로 8,300인데 이렇게 상위에서 문서가 바로 뜨고, 그러면 상당수가 일로 유입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자주 쓰는 키워드들도 아니야. 인플루언서들이 그렇게 자주 다루는 키워드도 아니야. 그러니까 19일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3위를 차지하고 있지. 여러분들이 직접 다 찾으셔서 공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불톡을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요거 모르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인플루언서 채널 분석 들어가서 그 전에 인플루언서 리스트에서 롱테일 키첼 보고 비율을 보고 꽤 높은데 분석 버튼 누르면 바로 이어지죠. 거기서 롱테일 키첼의 필터를 찍으면 쭉 나오죠. 그러면 내가 공략해야 될 키워드들이 바로바로 뜬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인플루언서 순위 떡상에 대한 5가지 꿀팁, 진짜 어디에서도 풀지 않았던, 인터넷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보실 수 없는 세병원만의 모든 노하우와 경력이 담겨있는 꿀팁을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된다? 실행만 하면 적어도 50위권 이내로 무조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들어가고 수많은 분들이 검증이 된 방법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의 실행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3편에 걸쳐서 인플루언서 관련된 제 노하우들을 집약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적극적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세병원이었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